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90페이지 15번부터죠. 위험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5번.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위험부담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후발작 불능 중에서 채무자, 다른 말로 하면 쌍방에 상관없고요. 채무자, 쌍방이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뭐죠?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종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떤 문제냐면 똑같은 물건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나타 자동차 한 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소나타 자동차가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거 불능 아닙니다. 왜요? 다른 자동차가 있잖아요. 따라서 종료 채권의 경우에는 불능이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전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어요. 자, 원칙적으로 위험은 매도인,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해설에 나와 있죠. 40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답은 4번입니다.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먼저 4번입니다. 16번이죠.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화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당사자인 갑과 을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지문이고 3번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시면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 지번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상대방은 매매 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X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18번이죠.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감액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감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2번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기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X죠. 위험부담이란 특히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지만 문제가 되죠. 3번
채권자의 수령 주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겠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X죠.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에만 문제가 됩니다.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는 부동산 인도시의 위험은 이전한다.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9번이죠. 다음 중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계약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든 아니면 위험 부담이든 쌍무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 증여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위험 부담은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생긴다. X.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죠. 2번 쌍무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기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과실이 있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야지만 위험부담 문제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불능 문제로 가게 됩니다. 3번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채권자주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고요. 4번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임의규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의 규정은 임대차를 제하고 나머지 모든 규정은 싹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계약법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거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고요. 앞으로 할 거 해제, 해지, 매매까지 뭐예요? 다 임의규정입니다. 뭐만요? 임대차만 강행규정이죠. 5번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능이 됐다면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겠죠. 21번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답이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22번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 교환 계약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면 교환 계약의 특성상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죠. 뭐는 아니에요? 위험부담은 아니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3번부터입니다. 자, 23번부터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내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사례 문제를 내게 되거든요. 아무튼 개념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요약자와 나각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미 성립되는 거죠. 1번은 X예요.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는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겠죠.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어디 하고요? 보험회사하고. 그러면 제가 뒤지면 누가 제 보험금을 받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보험계약도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X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된 후라는 말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를 의미하고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좀 보시죠. 3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므로 X죠.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미 성립된 거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넘기셔서 이제 심화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1번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해 유익비 상환 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A에게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A 시간에 보증금 등 채무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 요구를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요.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성립돼요. 따라서 이 사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성립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이니까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내린 사례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여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잔금 지급기가 지났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갑은 중도금까지 합쳐가지고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3번 질문 보시면 갑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까지 맞아요. 따라서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대금 지급 시 그 사이에는 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한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을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의 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과 이전 등기는 뭐죠? 동시인관계니까. 그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네.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담보 목적 교부된 약속어음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 이행관계라서 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뭐는 부담해야 돼요? 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되니까.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의 채권은 부적법함으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변권을 하지 않았다면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의 관계 소리 의무가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반드시 주장이 필요해요. 어디서는요? 소송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현실 생활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5번은 소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해야지만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고 낙내니까 쌍방 모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아무런 고유가실이 없죠. 따라서 위험 부담 문제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내용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 불능으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이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다.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5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요.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1번 보시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예요. 갑과 병의 관계는요.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병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병과 어떤 사이냐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근데 오래간만에 갑이 병한테 꽃 배달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가지고 장미꽃, 백송이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이쁜이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사례에서 갑을 병이 똑같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병이 둘이 점심을 처먹다가 뒤지게 싸워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다 헤어지자라고 둘이 오망방정을 다 떨었다 하더라도 을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에요. 그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한테 꽃을 배달하면 그만이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려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됐어요. 그럼 이 사례는 갑을 병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A, B, C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자, 타당한 것을 찾으려 하는데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 또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에 취소를 해야죠. 왜요? 취소할 수 있는 원민행위란 일단 유효한 것이고 취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X예요. C가 설립 중인 법인이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든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능합니다.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C가 B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B가 C에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B가 C한테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꽃 배달 서비스인데 A씨가 장미꽃 100송이 보냈는데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아라 제가 받을게요 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A가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미친 것 같아요. 아, 내가 미쳤나 봐. 장미꽃 100송이가 뭐야? 아저씨 B한테 전화. 아저씨 그거요. 장미꽃 갖다 주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짓 하면 A는 C한테 뒤지게 맞겠죠. 아니면 아저씨 그 장미꽃 100송이가 아니라 10송이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A는 C한테 뒤지게 맞겠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A와 B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 매매 계약은 누가요? A와 B가 한 거예요. 따라서 C는 자기가 봤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하는 을과 합의하여 우리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또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어요? 갑을 병만 바뀌었죠. 그죠? 갑을 병만. 다시 보자고요.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에. 바로 병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그 돈을 받겠다라고 해야 다시 말하면 장미꽃 박송이를 받겠다고 해야지 비로소 권리가 생기고요.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러면 갑과 병 간의 관계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꽃 배달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만이니까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을 배달해줘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취소 해지하는 거 가능하고 이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굳이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죠. 작년도 문제 똑같아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질문은 틀린 것은? 반복적이니까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장미꽃바 안 주면 장미꽃 못 주겠다라고 을이 갑에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병에게도 당연히 당신 애인이 꽃값 안 줘서 못 배달합니다 라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의 해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죠. 2번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합의 해제든 법정 해제든 제3자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X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하기 전에 미리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행 불능 뭐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안 하겠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라 하더라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행하지 않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변제기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놈한테 나만 이행할 필요는 없죠. 세 번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지금 공부한 뭐죠?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못하게 된 거니까 굳이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못하는 것이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세 가지를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해제도 의사표시고 따라서 처리할 수가 없죠. 답은 뭐죠? 1번이네요. 3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3번 지금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죠? 이거죠.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계속 보자고요. 매수인이 채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다른 말로 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4번 보시면 해제권과 취소권에 비교해서 틀린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해제는 계약만 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못하고,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보시면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보시면 해제는 소급표를 가지나, 맞죠? 왜요?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거니까요. 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데, 주의하실 것은 해 조건의 성취는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304페이지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